네, 지금 코스피 0.6%, 코스닥 0.5% 이렇게 좀 되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는 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벌써 9시 25분 정도 됐는데 600억 넘게 좀 팔고 있네요.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이 좀 매도 규모가 초반에 좀 크다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환율은 1,384원 정도 조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코노미톡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주근 대표 모시고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이 조선업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스가 프로젝트 사실 이게 후문으로 이제 계속 들리는 걸 보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비교적 일본이나 유럽 연합에 비해서 괜찮았다. 그렇죠. 이 평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주요 의제가 분명히 될 텐데 조선업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화되는 이런 수순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겠죠. 25일 날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일본이나 EU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거긴 뒤에 뒷말이 너무 많아요. 문서화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각국의 의견이 다르고 네. 그에 반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예, 뒷말도 별로 사실 별로 그 없고. 이유가 뭐냐 하면 역시 조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때 협상 때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은 다른 거 투자하더라도 여러 개였어요. 그렇죠. 1,500불을 거의 조선에만 투자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사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옛날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2차 세계 때는 넘버 원이었으니까. 넘버 원이었죠. 그리고 1,500억 불인데 실제 미국의 쉬빌딩 프로젝트를 보면 1,600조의 시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1,600조. 600조. 그러니까 1,500억 불이 아니라 10배가 넘는 거죠. 그렇죠? 미국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 프로젝트에 사실은 이제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할 정도의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제시한 카드가 너무 자기들의 입맛에 맞았던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참 잘 잡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2000년 초반에 굉장히 화랑을 했다가 그렇죠. 한 10년 정도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 시기에 숙련공들이 다 떠나버리면서 예, 사실은 맞습니다. 리빌딩 하기도 되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조선업의 핵심은 그 접합 부위의 그 용접공들의 숙련도가 그렇죠. 차이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미 하나오손에서는 한 50여 명의 숙련공을 보내서 필리조선소에 보내서 그 트레이닝 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다 보여주니까 미국이 이제 그걸 보고 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라는 걸 그렇죠. 충분히 느낄 법한 준비를 한 거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EU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그렇죠. 이 한미 협상을 한 운동력이 됐던 거고 이번 25일 날 가서는 아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 좀 더 구체화된 얘기를 하겠죠. 뭐가 될까요? 혹시 유추가 좀 이미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가 있죠. 예. 가 있는 상태고 이 테슬라의 AI6 칩하고 예. 그다음에 애플의 그 이미지 칩 이미지 자체의 센서. 파운드리를 공개적 투자하겠다는 거를 이미 대만하고 좀 안 좋은 사이니까 요 빌미를 좀 치고 들어가는 것 같고 조선은 사실 우리 동무대죠. 그렇죠. 경쟁사가 동무대죠.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호주의 조선사를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필리 조선사는 오스탈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오스탈이죠. 필리 조선소는 사실은 상업 조선소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원하는 군함에는 적합하지가 맞습니다. 않아요. 예.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트레이닝 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 훈련 하는 거. 그렇죠. 호주의 오스탈은 실제 군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군함인데 특히 이제 하나오시는 군함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 군함의 그 공정 우리 집 하려 그러면 현재 호주 정부에서 일단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일부 미국을 지렛대로 하초하려는 것도 저는 끼어 있다 봅니다. 옵션에.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선의 어떤 주가가 또 다른 양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쉽빌딩의 프로젝트를 보면 2035년까지 시장이
1,600조입니다. 2035년까지. 네, 1,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불에 딱 10배 그러니까요.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이면 뭐 충분히 인수를 해서 할 만하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엄청나게 포텐셜이 큰 거니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하나오션이 한화가 필리조선스 인수해서 하나 들어가는 식으로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신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 오스탈 말씀 잠깐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거 다른 국가에 넘어가는 건 이거는 국가 안보 기업이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좀 받아들여주더라도 하나오션이 오스탈의 그 미국 내 조선소를 네. 활용할 수 있는 식의 뭔가 뭐 그런 미국이 자기들의 국익에 도움된다면 그렇게 제일 만들어줄 역할을 것이다. 하겠죠. 네.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가 좀 네. 되는 거네, 말씀. 그래서 그런가요? 하여간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가장 사실은 섹터별로 봤을 때 제일 화끈했던 건 조선업인 거는 뭐 네.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조선 쪽 얘기하면 대장주는 HD 현대중공업을 그렇죠. 항상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오션은 그 다음에 두 네. 번째는 세 번째 보통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가 됐어요. 하나오션의 주가도 훨씬 더 많이 올랐고 하나오션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현중보다는 훨씬 더 거명도 많이 됐고 언론에서도 더 부각이 됐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참 재미있는 포인트 같은데 일단 하나오션과 그 HD 현대중공업을 이끌고 있는 두 부회장의 나이가 한 살 차이입니다. 비슷하죠. 맞아요. 김동관 부회장이 김동관. 83년생이고 네. 정기선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부회장이 82년생입니다. 그 정 부회장이 한 살 더 네, 위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의 3세 경영인이고 그렇죠. 같은 업종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대장준 역시 HD 현대중공업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72년 3월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나이가 51살입니다. 하나오션은 하나그룹의 품에 안긴 지 이제 막 3살 됐어요. 그렇죠. 몇 년 안 됐죠. 네. 그런데 왜 하나오션 주도권을 뺏겼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하고 실제 한미 협상 타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주가를 보면 하나오션은 13.13% 올랐어요. 예, 급등했어요.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은 4%밖에 안 올랐어요. 그냥 뭐 섹터 평균 정도 올랐어요. 예, 그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거전의 행보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필리조선소 인수를 하나는 지난해부터 서둘렀어요.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하나그룹은 기본적으로 M&A를 기반으로 성장한 그럼요. 그룹입니다. 네. 예, 굉장히 적극적인 M&A를 기반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조선 산업에서도 하나오션 자체도 M&A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키우는 것 자체도 M&A로 지금 계속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HD 현대중공업이 M&A 안 한 건 아닌데. 아니 그렇죠. HD 현대중공업은 이런 거예요. STX의 엔진 같은 거 인수하고. 그래서 현대마린 엔진 그러니까 만들었고. 자기 섹터의 분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인수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그룹은 크게 세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 그리고 오일 그리고 그렇죠. 오일. 건설기계. 그렇죠. 이렇게 네. 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들이고 있는 거는 현대마린솔루션이나 엔진 같은 걸 해서 이미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노후 선박 교체 이런 쪽. MRO죠. 예. 그래서 정기선 부회장은 MRO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HD 현대중공업에 조인할 때 첫 번째 대표이사를 맡은 게 현대 글로벌 서비스예요. 그게 교체하고 그렇죠. 수리하고 이런 쪽에 MRO 쪽으로 제일 처음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럼 뭐 2018 본인이 년도에. 잘 알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영 스타일 자체가 새로운 걸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걸 도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그도 그럴 것이 HD 현대중공업의 정기성 수석 부회장이 조인해서 그 대표이사를 처음 맡았을 때가 조선의 불황기였어요. 누적 흑자가 심했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2017년, 18년도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을 때였네요. 때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 자체를 보수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재무 상황을 부채를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경영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히려 불황기에 시작을 했던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가장 큰 엇갈린 행보는 지난해부터 HD 현대중공업도 미국에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로
협업 형태로 갑니다. 네, 맞아요. 협업을 해서 우리가 기술 줄게, 트레이닝 시켜줄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그렇죠. 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가는 어떤 스타일이었고 반면에 하나오션의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예. 하나오션 자체도 M&A를 통해서 인수했지만 미국의 조선소도 M&A를 통해서 계속 인수를 해가면서 MRO를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였고 네. 지난주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군함 세척 MRO를 수주를 해왔다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오션은 이미 세건을 했죠.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보가 벌써 눈에 띄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협상 2주 전에 4대 그룹 불렀잖아요. 순서를 불렀잖아요. 아, 이재명 거기에 대통령이. HD 현대중 근데 그룹은 순서를 잘 빠졌네. 보시면 순서를 잘 보시면 전주에 그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주였는데 맞아요. 그때 만난 분이 정기선 그러니까 정의선 현대차 회장하고 예. 구광모 회장 만났고 구광모 그 회장. 주에 김동관 부회장 먼저 맞아요, 만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 주에 예.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만났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기선이 빠졌습니다. 예, 빠져 있어요. 더 이제 조금 이상한 그림은 7월 28일 날 미국으로 왕창 갔는데 정기선 굉장히 빠졌어요. 안 갔습니다. 저도 좀 이상했어요. 예, 예. 네. 이게 이제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죠. 그러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수급을 보면 더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지난 주까지 수급이 어떻게 됐냐면은 외국인의 움직임이 되게 재밌었어요. 예. 우선 그 외국인들이 LCD 현대중공업의 협상 이후에 사영입 일간 계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더 재밌는 게 예. 공매도 비중을 보면 HD 현대중공업은 공매도 비중이 22.06%였고요. 반면에 하나오션은 3.25%였고 삼성중공업은 1.25%였습니다. 하나오션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왠지. 그렇죠.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은 현대중공 지금 오늘 현대중공업 오르잖아요. 한국조선해양하고 예. 공매도로 빠진 거를 다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차익 실현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예. 하나오션은 다르게 본 거죠. 예. 여기는 아직까지 포텐셜이 있다. 그렇죠. 저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요즘 이제 섹터 정의를 할 때 하나오션을 조선주로 볼 거냐 방산주로 볼 거냐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걸쳐 있는 거예요. 군함도 있고 사실 잠수함 사업도 캐나다 얘기 되는 것만 물론 뭐 딴 건 아니지만 60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 어우.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오션을 조선주면서 방산주로 엮어서 보는 시각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한국조선,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그러니까 조선주로, 그건 뭐 조선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각을 조금 틀어서 보면 현재의 어떤 판세를 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득 KDDX 요 한국형 그 구축함 사업. 요게 최대하게 전 쏘고 있죠. 정부에서 현대중공업이랑 수의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안규백 장관이 이제 장관 국방장관 취임하면서 기술 검토를 지시를 했다고 네. 얘기가 이제 엊그제 이데일리 그렇죠. 단독 기사로 나갔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저는 그게 그냥 안규백 장관이 원래 국방위원 시절에 이제 하나오션이랑 경쟁 입찰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자기 원래 하던 소신대로 그냥 장관이 됐으니까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그 위로 좀 약간 격상이 되네요. 그렇죠. 약간 그 회사 차원의 어떤 정부와 그러니까 방산 산업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산업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이 군함 사업, 특히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이거를 단순히 미국의 그 일반 조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1,600조라는 돈이 사실은 미국의 군함 사업에만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전 세계 해양 안보를 책임져야 되니까. 상선 쪽이 아니라 아니고 군함 군함만? 쪽에만. 예. 어마어마한 그러면은 돈이죠. LNG니 뭐니 해서 미국에서 이제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LNG 캐리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1,600조 플러스네요. 플러스죠. 예. 그러니까 미국 시빌딩은 생각보다 의외로 큰 규모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크네요. 이제 그렇게 보면
하나오션과 HD진공업의 중공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섹터로 좀 분류해서 볼까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 그동안에 사실은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약간 뒤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밸류가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훨씬 높다 이런 부분들이 좀 컸었거든요. 시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근데 좀 밸류라는 거는 성장이 계속 담보가 되면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퍼가 막 200, 100, 뭐 30배, 40배가 돼서 업종 평균보다 훨씬 높더라도 그 회사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이 나는 네, 거니까. 네. 그럼 하나오션도 지금 대표님 말씀이라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오션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들 투자 수급을 보면 네. 공매도 물량을 없어요. 그러면 향후에 굉장히 좋게 본다는 얘기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런 거죠. 한미협상 첫날 다음날 13%가 올랐어요. 하나오션. 네. 그리고 그 힌두중공업 뭐 4%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그 뒤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뭐 등락이 있지만 그 밑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하나오션.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지렛대는 제가 볼 때는 25일 한미협상. 한미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방미의 결과가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겠죠. 저도 얘기했지만 네. 구체적인 게 나오면 또 새로운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아주 유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지난 30일 날 협상 하루 전날 네. 미국 필라델피아 이제 필리조선소에 미국에 방문한 분이 한 분 있죠. 이게 누구냐면 러셀 보트라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입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 트럼프의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이 포트 국장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미국의 예산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를 따지면은 뭐 지금 이를테면 기재부 예산실장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렇죠. 대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예산을 지락표를 하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친구고 이 사람이 현장을 보고 나서 협상이 바로 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쪽은 가능성을 이거 본 거죠. 해볼만 하겠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조건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한국이랑 협상을 빨리 타결시켜서 이건 이쪽으로 받아내자. 빨리 이제 네. 에너지를 넣어야 되겠다. 집중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래서 거구나. 저는 이번 방미 때 조선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네. 이 존슨법 뭘 또 손 만져거리고 그 있잖아요. 존슨법하고 반편 톨랩슨법 이게 네. 이제 이 두 가지 법이지. 그러니까 존슨법은 이제 상선이고 네. 이 반센 톨랩슨법 이름도 어렵네. 네. 이거는 이제 군합 쪽 군합 이건데 쪽이잖아요. 이게 사실 두 개가 다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미국이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존슨법이든 다른 군함 같은 법이든 지금 미 하원에서 만져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한테는 이걸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동맹국한테만 해. 그건 동맹국은 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사실 그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 놀란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조선 배를 만드는데 코스트가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딜리버리가 중요한데 미국은. 그렇죠. 시간도 중요하고. 네. 코스트는 3분의 1의 딜리버리는 2배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경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미국에서는 넘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쳐다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거는 이제 다 됐고 네. 여기서 한 단계 또 레벨업에 대한 뭔가 점프를 모멘텀이 할 수 필요한데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는 기존의 이 업종 조선업의 대장주의 개념이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다. 하나오션은 방산과 엮어서 봐야 될 엮어서. 필요가 있고 네. HD중공업은 조선업만. 조선업만 봐야 되는데 사실 MRO는 수익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선 자체와 방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필리조선소를 한화가 인수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대시를 했던 것들이 효과를 좀 주가를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오션은 호주의 오스타를 이번에 방미 때 되면?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면 되면? 그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그러면 것이다. 이제 조선을 그러니까 해군 함정을 직접 그렇죠. 건조하는 쪽으로 물론 이제 반톨레스법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해보면요.
필리조선소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이제 백악관 예산국장 뭐 그 양반 얘기를 사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필리조선소에 대해서는 되게 사실 국내에서의 시각은 저거 뭐 되겠어 이런 거였거든요. 또 하나가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쟤네들 데리고 한국에서 올릴 수 있는 생산성처럼 올릴 수 있겠어 막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의심이죠. 근데 지금 일단 백악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긴 한데 그럼 이 필리조선소가 되게 악재가 아니라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일종의 거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하는데 1,400억을 넣었거든요. 예, 1억 달러 했어요. 네.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파일럿 테스트다. 파일럿 테스트 정도다.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샘플 정도를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뭔가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필리조선소는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아. 미국의 식빌딩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었던 거죠. 뭘 보여준 겁니까? 그러면 필리조선소에서 조선 산업에 중요한 건 뭐 그 단순히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 무너진 게 뭐냐면 밸류체인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자, 기자재 공급망을 우리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걸 보여줬고요. 아 기자재를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엔지니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50명을 보내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보내서 이걸 하는 걸 트레이닝하는 걸 보여줬고요. 아, 마지막이 산업 인프라인데 인프라는 한국의 조선소와 협업해서 우리가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조선소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저 다 쓰러져가는 조선소 인수에 지금 매출에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1,600조 시장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샘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난해에 사들여서 샘플을 이쁘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한 거죠. 해서 예산국장하고 미국 국방장관 모셔서 보여준 거죠. 뭐 국회의원들도 뭐 네.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보여준 거죠. 보여주고 나서 그러면 이제 투자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투자의 어떤 지렛대로 보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무리수다. 그거는 전략상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대표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조선업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뭐 바로 나올지 조금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큰 새로운 어떤 레벨업의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업종 내에서의 어떤 위상에도 변화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 조선업이라는 또는 방산업이라는 이 두 섹터에만 결부된 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도의 뭔가 변화도 예상을 해볼 수가 봐야죠.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업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조금 더 큰 차원의 그림까지 좀 그려봤습니다. 오늘 박종훈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